그 특기자전형이 참 좋은 게 아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죠? 1-1번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과학논술 이석입니다. 저는 이석이고 이쪽은 수학의 최고 고수. 예, 수학의 최고 고수이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의 유망주를 꿈꾸고 있는 유대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려대를 했으니까 이번엔 또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이제 고려대 하면은 이제 연세대도 해야겠죠. 연세대를 좀 해줘야지. 그 연세대를 잠깐 설명하면은 그 문제풀이형 면접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시 전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뭐지 나 까먹었다. 면접형이 있고 활동 우수형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일 메인은 실제로는 특기자 전형이에요. 근데 특기자 하면 우리가 연세대 특기자 하면 특기자란 말 때문에 일단 주눅이 들죠, 그죠? 예, 연세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사실 뭐 지금 이름 바꿨지만은 이제 특기자 전형 옛날에 그랬었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 특기자란 이름 때문에 이거 마치 그냥 특목고 애들만 먹는 것 그냥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이 특기자 전형이 그 시스템 굴러가는 게 학생부 종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참 좋은 게 아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죠? 네, 서울대도 없어요. 전형은 최저가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수능 빵꾸 났을 때 일로 가자.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세대는 뭐 수능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면접 문제가 좀 빡시죠, 그죠? 예, 특기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잠깐 뭐라 그럴까 연세대가 이제 이 면접 문제를 이제 공개하기 시작한 게 2015학년도부터니까 그래서 좀 역사가 좀 뒤바뀜이 있었죠. 그러니까 2015학년대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다 그 생각하고 시험 보러 들어갔어. 뭐 고난이도 수학 아니면 고난이도 뭐 과학 이러고 들어갔더니 생뚱맞은 게 나왔어요. 희망과 공포의 관계를 논해봐라 하는 거 제시문 주어지고 확 갔죠. 마치 우리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고려대 같은 비슷한 거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그 15학년 때는 그게 이제 문장 텍스트를 동원해 가지고 그 해석하는 그런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15학년도를 겪은 우리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16학년도에는 역시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오지 않을까? 이랬더니 웬걸 수학 문제 비슷한 게 하나 벅하고 튀나 그걸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16학년도에 수학을 또 열심히 했더니 17학년도에는 수학하고 또 이번엔 물리가 섞여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8학년도부터는 다시 수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뭐 18학년도는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 중에서 16학년도 수학 문제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 문항 모두 2개인데 이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문제 1번은 다음에 설명하는 규칙에 따라 이제 주어진 박스 모양의 빈칸을 채우려고 한다. 규칙 1은 각 행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작다. 규칙 2는 규칙 1은 이제 각 행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규칙 2는 각 열에서 위에 있는 숫자가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 작다. 그러니까 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지? 네. 이렇게 그러면 왼쪽 게 작은 거. 그다음에 열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니까 위에 게 작은 거. 네, 그렇죠. 그림을 보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먼저 1-1은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3 모양의 박스에 1부터 9까지 그 칸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이제 채우려고 할 때 숫자 5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 찾아야 돼 이거? 네,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1-1번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도 뭐 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럼 나 같으면 저거 보면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일일이 5를 집어넣어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뭐 이런 두 번째 칸에 넣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뭐 순서대로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칸부터 다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첫 번째 칸에 한번 넣어보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참 이 말로 떠들어야 되는 게 참 난감한데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5를 갖다 첫 번째 칸에 근데 실제로 이게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 상단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칸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칸은 어차피 숫자는 1하고 9로 지정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5를 갖다 이제 첫 번째 칸에 넣어본다 하는 것도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넣어보면은 제가 생각했더니 그런 게 생기더라고. 이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갖다 두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5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숫자와 큰 숫자로. 그래서 작은 숫자들은 5의 왼쪽이나 위에 배치가 되도록. 그다음에 큰 숫자들은 5의 그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근데 5를 갖다 저 첫 번째 칸에 갖다 넣어버리면은 작은 숫자를 놓을 곳이 없어,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아웃 이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뭐 또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실제로 하실 때는 뭐 어렵지 않게 뭐 친구들 설명. 두 번째 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칸도 비슷하네. 네, 두 번째 칸도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잠깐 봅시다 그래도. 두 번째 칸을 저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생길까? 4를 갖다 집어넣을 곳이 없네. 네, 그렇죠. 4도 집어넣을 수 없고 4를 5의 왼쪽이나 위쪽에 넣어야 되는데 왼쪽에 지금 주어진 칸이 이제 3개가 돼 버리니까 4를 둘 곳이 없어 버리네. 그럼 저 5를 저기다 두는 건 좀 거시기 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쭉 넣어봤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예. 아이고. 네. 아, 결국에는 직접 해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첫 번째 행렬에서는 5를 맨 우측 상단에다 놨더니 왼쪽 칸에 5보다 작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게 여지가 6개가 생겨버리네. 괜찮네? 그럼 1, 2, 3, 4를 넣는 거니까 저기다 넣어버린다는 거고 5보다 큰 숫자 6, 7, 8, 9를 5 아래쪽에 하면 역시 6칸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뭐 중간에 겹치는 건 뭐 겹치는 대로 하면 되고 5를 두 번째 박스 거는 5를 갖다가 가운데다 배치한 건데 저 경우도 괜찮네요. 5보다 작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게 왼쪽과 위에 합해가지고 모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 그죠? 네. 그다음에 5보다 큰 것도 5칸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5보다 작은 걸 넣을 수 있는 데가 6개, 5보다 큰 걸 넣을 수 있는 데가 6개. 일단 그렇게 이제 보이네. 그러면 이렇게 요 추적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만 쫓아가면 되는 거네. 그죠? 네, 뭐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설명하면 될 거라고들 이제 사실 예.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제가 모의 면접을 진행했을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제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것과 실제로 진짜 정말 채울 수 있다는 거는 약간의 좀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와 같이 숫자를 넣어보자. 결국 방금 이야기했던 작은 숫자 넣어보는 거랑 큰 숫자 넣어보는 게 이제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게 여기 그러면은 잠깐 여기 이제 모델을 3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거만이 전부는 아니죠.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지기수. 뭐 일일이 한 번씩 다 해보면 될 것 같고. 완전히 초등 문제네. 네, 뭐 연대 특기자 어렵다고 생각했더니 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문제는 근데 뭐 1-1은 초등학생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기 지원한 학생들은 전부 다 맞췄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안심을 하면 안 되고요. 난 안심했어요. 이 문제의 의미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때 가서 사실 빛을 발하는. 이건 그냥 저기 막 이거 뭐야 그 빈칸 채우기 그거니까 네. 할만하다 생각됐고. 그다음에 1-2번 문제 또 읽어보면 이번에는 이제 9 곱하기 9로 박스가 좀 더 커졌고요. 네. 숫자도 거기에 맞춰서 81까지 숫자를 채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X 저 칸이 문제 있고요. 좀 다 읽어주세요. 먼저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X가 표시된 칸이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X로 표시된 7행 6열의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생각 좀 해보고 참 설명부터 하는 게 여기 X에 들어갈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라 이런 거네.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룰대로 따지게 되면은 저 X라는 숫자는 저 왼쪽에는 왼쪽과 X 위쪽은 그 X보다 작은 숫자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과 아래쪽은 X보다 큰 숫자여야 되는데 저기다 뭘 집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머리가 쓰는 느낌.
일단은 좀 넘어가 보면 예. 이건 또 뭐요? 네, 요 지금 보라색 칸에는 예. 저희가 이제 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칸 이제 보라색을 기준으로 해서 보라색과 X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제 왼쪽 위라고 할 수 있죠. 왼쪽 위, 예. 오른쪽 아래 이렇게 칸을 나눠서 한번 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왼쪽 위에는 총 이제 41개의 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X를 76에 42에서 X를 빼면 41개 칸. 오케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12개의 칸이 있죠. 예. 아, 11개가 되지. 예, 예. 12 빼기 하나니까. 예. 그래서 이 11개의 칸이 있는데 요 칸에는 반드시 X보다 큰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저 박스는 X보다 큰 거, 왼쪽 위는 X보다 작은 거. 예. 네,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힌트인데 예. 예. 벌써 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못 잡았어. 자,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41개의 칸이 있는데 거기 그 안에는 예. 아무리 우리가 작은 숫자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 41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칸 개수가 41개니까 41이 들어가더라. 네, 1부터 아무리 작게 채워도 41이 들어가기 예, 때문에 예. X는 41보다 일단 커야 될 거고요. 42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칸은 아까 지금 칸이 저희가- 11개니까 81부터 뒤로 이렇게 역으로 세가지고 11개를 해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81 빼기 11, 70이네. 예. 그래서 70보다 네. 같거나 같거나 작은 작은 수. 네네네. 그러면 최소값은 42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70이 된다.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게 예. 지금 여기에서 X를 기준으로 해서 예. 규칙 1과 규칙 2에 대해서 이 보라색을 제외한 예. 나머지 칸에 어떤 그 조건들이 만족되는 그 부등식을 따져 본 거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1-1 했던 것처럼 나머지 숫자들 정말로 채울 수 있는가 예. 거기까지도 사실 서술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42라는 숫자가 X에 들어갔을 때 예. 나머지 숫자들 정말 배열 가능한지 예. 네,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70이 우리가 지금 최대값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방금 이야기한 부등식 이외에 발견하지 못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 그 조건은 근데 지금 실제로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은데 예. 그것을 이제 저희가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추가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 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할 수도 있고 예. 의외로 이거는 이제 숫자가 꽤 크다 보니까 음. 실제로 모의 면접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져 보면은 네.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당황해 좀 해줘.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채우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얘기할 때 X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상단에 그 한 박스 정사각형 박스, 그다음에 X 기준 오른쪽 하단에 박스 요거만 고려를 했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나? 물론 다른 방식도 가능은 하죠.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처음에 이석 선생님이 1-1번에서 예. 생각하셨던 아이디어처럼 사실 이 보라색 구간 그 보라색 영역과 그다음에 왼쪽 위 영역을 합쳐서 그쪽 영역에는 X보다 이제 작은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그렇지. 있어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는 그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왼쪽 위칸만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한다였다면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술을 그 좀 바꿀 왼쪽 수 있죠. 위로 따지게 되면 저 사각형 박스의 칸수가 모두 42개가 돼 버리니까 X까지 포함하면 그럼 나머지 칸에는 그 81에서 42칸을 뺀 그런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가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서술을 그럼 그 바꿔서 개수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12개의 칸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면 X는 이제 70이 되니까 저 나머지 칸에 70까지의 칸이 69까지가 되겠구나.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들어갈 수 있네. 칸수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 예.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시도하든지 간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발견한 조건이 정말로 그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그 상황을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사실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쉽게 접근하면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 예. 한 가지라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1에서 제가 굳이 나머지 숫자들을 예. 1, 2, 3, 4, 5, 6, 7, 그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예. 배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수학 논리적으로는 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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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큰 부분은 실제로는 이 41보다 커야 한다, 70 이하여야 된다, 그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물론 답이지만 예. 그 답뿐만 아니라 그 답이 엄밀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는 과정도 답변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좋은 인상을 좀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희망찬 1-3번. 1-3은 예. 자, 이번에는 이제 9 곱하기 9를 넘어서 예. 2n 플러스 일반화된 1 곱하기, 거네. 네, 2n 플러스 1 문자로 나타나 있고요. 예. 그래서 숫자도 그에 대응돼서 똑같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 2n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질문이 약간 다르다. 뭐냐면 칸의 개수를 세어라가 아니라 뭐가 됐죠? 세는 방법. 근데 요거는 연세대가 예전에 그 논술이라든가 이럴 때도 많이 하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저 운석과 뭐 달이 충돌할 뭐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충돌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충돌할지 가능성, 뭐 한 덩어리가 될 가능성,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방법을 설명하라. 방법도 저 예전에 문제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그냥 사라졌는데 있었어. 네, 뭐 16, 저는 뭐 이제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2017학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탑을 채우는 문제도 마지막 3번 문제는 방법적인 걸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세는 방법을 네, 설명하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이제 잠깐 살펴봅시다. 2n 플러스 1 크로스 2n 플러스 1. 그러니까 1-1이 n이 1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네, 그랬을 때는 2n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 5가 돼서 예. 사실 이제 1-1 문제가 1-3의 스페셜한 케이스였다는 걸 알 수가 그러니까 있는 이제 1-3이 1-1에 이제 저 일반화된 모델, 그죠? 그럼 아까 1-1에서 우리가 봤었던 게 어떤 거냐면 5가 채워진 지역이었거든, 그죠? 네. 그러면 5가 채워진 부분들이 어디였냐면은 이 행렬이 이렇게 이 박스가 이렇게 있었을 때 5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채워졌었어요. 아니 난 나왔다 저거. 아이씨 뭐 별로 안 어렵네. 네, 뭐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예. 네, 합격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합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그래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뭐 실제로 뭐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는 예. 이제 이석 선생님 정도의 답변이 거의 줄을 잃었고 아니, 실제로 뭐 거기까지 줄을 못 가신 분도 잃었다라는 많고 것도 합격이 불가능하네. 거기까지 물론 이제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난 지금 그거 아까 그걸 생각하고서 뭐냐면은 칸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몰라도 칸의 개수는 그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잡으면 되니까 2n 플러스 1개 있다 하고 머릿속에 여기 딱 떠올렸거든. 네. 그건 아닌가 진짜? 뭐 이게 수능이라고 한다면 예. 네, 이석 선생님 물론 합격이시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수능이 아니고 면접이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예. 답뿐만 아니라 그 답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논거를 돼야 되거든요. 난 논거 됐잖아. 이제 문제는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반박할 건데?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봐도 알 수가 있고요. 예. 뭐 원리 갈 거 없이 지금 아까 요 x에 42가 들어갈 수가 있었고 x에 잠깐만 42면은 뭐지? 9×9로 했을 때 42 가운데 숫자가 41이지, 그지? 예, 가운데 숫자는 41이고요. 그 x는 우리가 아까 찾은 것 중에 최소값으로 42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윗칸에다가 4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근데 이 40 그 방금 말씀하신 칸이 아니구나. 대각선이 아니네. 아, 이런 문제점이 생겨버리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짜낸 텀은 어떤 거냐면은 그 5가 대각선에 배치됐듯이 그 이제 요 케이스로 이렇게 확장시키면 41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걸 난 머릿속에 생각한 거거든요. 네. 근데 x가 42인데 저거는 그 대각선으로부터 x가 쪽에 있는데 41이 그거보다 작으니까 그 위와 바로 위와 왼쪽에도 배치를 할 수 있거든 41을.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대각선 자리가 아니네. 네, 여기서 이제 1차 멘탈 붕괴가 오고요. 됐다. 어렵네. 네.
실제로는 아마 1-3은 예. 그냥 혼자서 학생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아까 사실 저희가 했던 어떤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 칸들의 개수를 고찰했는지 1-2에서 상황을 보면은 예. 뭐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EM 플러스 1 by EM 플러스 1 생각하면은 이 보라색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어떤 칸의 개수를 셌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예. 있는 칸의 개수를 이제 세서 예.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세서 부등식 세우고 따져보는 거. 예. 네, 사실은 이 작업을 이제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자로 두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2n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 어떤 피행 큐열에 들어갈 수 있는가. 비행 큐열이라고 하나를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했던 대로 이제 PQ 마이너스 들어가면 1보다 커야 안 맞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는 조금 더 수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비행 비슷합니다. 예,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세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고 비행 큐열에 있으려면은 작거나 같다는. 오케이.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등식이 이제 실제로는 2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치. 크거나 큰 거하고 작거나 같다. 부등식 2개 네, 나왔다. 부등식 2개가 나왔으니까 예. 뭐 이제는 됐네. 그쵸. 그러니까 누가 다 하면 되죠. 그 부등식 그 하는 거 있잖아. 그 겹치는 지역 찾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부등식에 해당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 부등식이 사실 좀 깔끔한 부등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요 수식도 지금 보면은 예. n과 p와 q가 섞여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게 들어가면 변수로 갖다 막 집어넣어 버렸구나. 이거 나중에 문제 될 건데. 그렇죠. 예.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않겠네. 물론 우리가 이제 PQ를 직접 넣어보면서 예. 어떤 특정 칸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부등식 조건이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n을 갖다 우리가 특정한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p하고 q가 이게 변수거든. 그러면은 변수 2개 이거 좀 복잡하네요 진짜. 네, 일단은 구해야 되는 게 특히나 이제 n이 아니라 PQ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의 식 안에 지금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고 뭐 식이 전개를 지금 제가 이제 굳이 하진 않았는데 전개를 해봐도 그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없다. 전개할 거 생각하니까 벌써 깝깝해. 예.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예. 제가 볼 때는 합격. 예,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했던 그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친구가 가장 잘한 친구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로서 피행 큐열이라는 걸 전제를 해준 거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상화된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네, 논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참 가능성까지. 거짓어요. 예. 그 다음에 까지가 이제 물론 뭐 합격 불합격은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잘한다는 소리가 되겠고. 실제 합격선 나는 여기까지 못 와. 나는 아까 대각선 그리다가 끝나요. 예. 뭐 하지만 이제 또 방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어디까지나 이 면접 문제를 기준으로만 삼았을 때는 합격이겠지만 뭐 어떤 친구는 다른 전형 요소에서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답이 있진 않아요. 답이 있진 않은데 왜냐면 이제 칸의 개수를 이제 세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이거 이제 열심히 이제 풀었어. 그랬더니 그래서 뭐 가장 쉽게는 저 부등식이 있으니까 컴퓨터 시키면 된다. 컴퓨터를 시켜라. 이거 무슨 말? 이거 뭔 말이야, 이거는? 컴퓨터한테 이제 PQ 넣어보면서 내가 손으로 하긴 힘드니까. 예. P와 Q에다 구체적 숫자를 일일이 넣어보면서 해봐라 이런 소리가 되는구만. 그렇죠. 저 부등식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지금 예. PQ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이게 나중에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에 해당이 되고 n까지 들어가 있고 뭐 n을 상수라고 가정하면 n도 알고 보면 일반적인 변수가 되니까 연립시켜도 안 풀리는 건 마찬가지고 연립은 안 되고 뭐 그냥 여기서 일단 물론은 또 하나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에서 봤던 건 아니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는 소리네. 일단은 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떨어지는 답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익숙한데 이제 연세대는 이제 그런 학생들보다 실제 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뭐
공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방법적인 걸 고안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는 그 PQ에다가 뭐 P 뭐 1부터 얼마까지 N을 얼마라 해두고 네네. P도 역시 이제 1, 2, 3, 4 넣어보고 Q도 1, 2, 3, 4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영역이 아니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는 있다. 뭐 사람이든 컴퓨터든 실제로 뭐 계산은 둘 다 가능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N이 작으면 가능하지. 뭐 3x3라 뭐 4x4 4x4도 많다. 내가 볼 때는 3x3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는 것까지는 결론을 제시는 해줘야 되고요. 일단 최소한의 아까 뭐 답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다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칸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 가능한 것까지는 던져줘야 돼요. 계산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주어진 부등식은 상당히 많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정말로 충분하다면 혹은 컴퓨터가 수행을 한다면 가능하다까지 선까지는 왔고요. 그러면은 그 세는 방법을 논하라였던 거니까 아까 그 PQ를 PQ를 넣어서 식을 만든 것까지가 일종의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계치네. 그렇죠.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근데 일단 해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식을 만들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다음 이후의 부분은 이제 수작업. 근데 사람은 못하니까 컴퓨터 시켜서 까지 하면은 90점은 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하지.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딱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P는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Q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숫자로 그냥 팍 떨어져야 기분이 좋죠. 네, 그리고 답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칸의 개수는 n에 대한 수식으로만 그렇게 나와주 n으로 이제 전환시켜 가지고 뭐 그 n에 관한 어떤 방정식으로 딱 모델이 줘야지. 이건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 방법이 또 한 가지냐? 저희가 앞에서 뭐 1-1 같은 경우에도 그 5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실제로 여기서 칸의 개수를 세는 방법도 한 가지는 아닐 거라는 거죠. 뭐 세는 것도 뭐 방금 말했지만 P 행 Q열을 따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칸을 과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냐? 한 명백하게 아닌 부분도 있는 거죠. 굳이 할 필요 없지. 어차피 왼쪽 상단은 무조건 1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오른쪽 맨 하단은 무조건 2n 플러스 1 제곱값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건 뭐 굳이 셀 필요가 없는 영역이네. 그 옆에도 그 바로 옆도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지?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좀 직관적인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옆은 또 어떨지. 또 그 다음 옆은 어떨지. 사실 추측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좀 다 해보자니. 이제 노가다. 그쵸. 노가다를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점까지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1-3이 요구하려고 했던 실제 출제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럼 문제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냐. 그 문제가 또 남아 있을 거예요. 물론 생각을 뭐 하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수학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수식 논증으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실제로 가능하긴 한데 뭐 제가 해설을 이제 예시 답안을 만들어서 공개는 하겠지만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고. 그래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야지.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수식 논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논증해야 될 어떤 특징들. 뭐 예를 들면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건 안 될 것 같다. 뭐 끝에는 안 될 것 같다. 또 혹은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과 1-2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선은 1-1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채울 수 있었던 칸이 이렇게 세 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각선이 아닐까 라는 특징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또 다른 특징이 대칭성에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면은 수식이 너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예시 답안으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1-1에서 했던 케이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하지만 n단계보다는 좀 더 간단한 이 9x9에서 아까 41을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봤잖아요. 가운데 숫자가 41이었으니까. 여기서 41을 몇 군데 좀 더 넣어보다 보면은
제가 좀 스포를 그래도 뭐 논증 없이 하자면은 이쪽 대각선에 대해서 지금 또 대칭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1-1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 배열이 된다는 거는 요 대각선으로 지금 대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쪽 대각선에 의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x가 저기 밑에서 보면은 이제 3/4에 있는 건데 그 위쪽에서 봤을 때도 그와 이제 비슷한 위치에 대칭되게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특징도 있고요. 또 뭐 실제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특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연세대가 답안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수학이라는 건 원래 항상 뭐 어디까지 알 거냐 하면은 다 알 수 없다.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런 특징들을 이 N단계에서는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 N단계니까 비워놔야 될 거예요.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2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을 채워놓거나 아까 이제 수학으로 했던 저희가 부등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특징들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답안에 대한 논증만 보면 1-1과 1-2는 뭐 그냥 간단한 문제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1-1과 1-2로 가서 조금 수고스러운 작업을 다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일일이 그 작은 모델을 가지고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는 거.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막상 우리가 안 하지. 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안 하죠. 네. 수능에 좀 익숙해져 있고 수능에서는 이게 수식으로 엄밀하게 연역적으로 논증을 접근해도 답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 이제 1-3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런 정리된 답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갈 수 없는 길이고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걸 다룰 수 있는 툴은 없어요. 그럼 세칭 말하는 이 문제는 우리 세칭 뭐 창의성을 찾아본다 뭐 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가 좀 풍겨지는 것 같은데. 창의성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뭐 정말 창의적으로 1-1과 1-2에 대한 뭐 제가 방금 제시했던 관찰을 하지 않고도 아이디어를 얻는 친구도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창의성이라는 게 원래 뭐 직관적으로 팍 하고 떠오르는 거긴 하니까. 뭐 창의성이 뭐 만들어서 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또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답답할 거고. 뭐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뭐 자꾸 제가 모의 면접을 얘기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런 창의성은 저절로 나오는 창의성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 연대 뭐 지원한 친구가 있다면 한 학과에 많아야 1명 정도 있지 않을까. 원래 그거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많아야 1명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외에도 합격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눈 감고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의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액션에 대한 게 큰 모델이나 어떤 추상적인 모델이 있다면 간단한 모델로 돌아가서 살펴보고, 물론 이 간단한 모델을 그냥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일반화해야겠다는 고민은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화되는 어떤 모양새를 찾아내는 거, 그거로 판단해야 되고,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고려대 문제도 그건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집으로, 이건 공간, 그다음에 또 뭐였지? 뭐 DNA가 조상과 어쩌고 저쩌고, 이건 시간, 이걸 갖다 이제 일반화되는 어떤 언어로 바꾸는 거였는데 고대가 편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1-3번은 참 뭐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그 설명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들어보고도 이게 뭐 놓고서 안 닦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단 스타일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어떤 복잡도라기보다는 지금 여기까지가 답이야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좀 더 나아가는 제가 엄밀한 답안은 제가 해설로도 올리겠지만, 해설 올리면 되는 거고.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거기까지 답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항이 또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금 오바가 많이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맛보는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두 번째 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유대영 선생님도 수고하셨고 참 우리 즐거운 연세대 특기자 같이 이게 재밌어요. 해보면 재밌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